채널 미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인트라셀룰러 레코딩이랑 인터셀룰러 레코딩을 위한 3디멘셔널 트랜지스터 어레이와 관련돼 있는 논문을 가지고 왔고요. 해당 논문은 2021년에 나온 네이처 나노 테크놀로지에 나온 논문입니다. 시기상 조금 지나기는 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주제들과 어느 정도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논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미 너무나 잘 알겠지만 저희 연구실에서는 지금 신경세포의 활성과 관련돼 있어서 여러 가지 신호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신경세포의 그런 어떤 전기화학적인 신호를 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 뭐 더 많이 발전되고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패치 클램프라 그래서 그 뉴럴의 그런 트랜스 멤브레인을 이제 뚫어가지고 세포 내외에 이제 전이차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방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연구가 되어 왔고 세포에 좀 더 직접적으로 이제 어, 전극이 다 있다 보니까 이제 골든 스탠다드로서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연구로서도 많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패치 클램프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한 가지는 싱글셀만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멀티플 셀, 그러니까 최근에 세포와 세포 간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 혹은 조직과 조직 간에 발생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보는 연구가 좀 더 중요시 되고 있는데 패치 클램프는 이 부분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형광 이미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칼슘 이미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형광 이미징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패치 클램프와 달리 여러 세포를 염색을 해서 활성도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세포를 염색하기 위한 다이들이 굉장히 독성을 좀 띠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광학적인 특성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적 해상도가 굉장히 좀 낮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방법 대비해서 뭔가 정기적인 신호를 분석하는 방법을 좀 더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세포 내외에 활성도를 보는 방법은 크게 패시브 일렉트로드를 사용하는 방법과 이 논문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액티브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패시브 일렉트로드의 경우에는 뭐 저희도 너무나 잘 알겠지만 어, 미아칩 같이 이제 전극이 위치해 있고 세포 내부 혹은 외부에서 활성되는 전기 신호를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패시브 일렉트로드를 사용을 해서 신호를 보는 거는 굉장히 좀 제작하기는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패시브 전극의 그 고유한 임피던스 때문에 그 스레스홀드가 낮은 값에 대해서는 측정을 하기 어렵고 또 얻는 전기적 신호의 앰플리튜드가 좀 낮다라는 좀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를 활용을 해서 임피던스를 좀 최소화시키고 좀 밴드위스가 넓은 대역대를 사용을 해서 빠르게 변하는 체내에서 혹은 인비트로의 환경에서 빠르게 변하는 전기적 신호를 분석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D를 넘어서서 3D 팻 어레이를 개발함으로써 인베이시브하게 세포 내에
그 프로브를 꽂아 넣어서 이제 그 세포 내의 신호를 분석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의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모양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실리콘 웨이퍼에 이제 도핑을 해서 이제 팻 구조를 만들었고, 밑에 유연기판을 활용을 해서 늘렸을 때는 2D 프리커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가, 이 늘려놓은 폴리머를 놓게 되면은 여기 힌지 부분이 구부러지면서 3D 형태의 탐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탐침이 이제 세포 안쪽에 인베이시브하게 통과하면서 익스트라셀룰러 혹은 인트라셀룰러 레코딩이 가능하도록 디바이스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패브리케이션 프로세스는 오른쪽 스텝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팻 어레이의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스텝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다 만들어진 실리콘에서 이제 PDMS 스탬핑을 통해서 유연한 PI로 이제 팻 어레이를 옮기고, 얘네들을 이제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2D, 3D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호를 측정할 수 있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D 형태였다가 이제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을 하면서 2D 형태의 어레이에서 3D 형태의 어레이가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작한 팻 탐침의 경우에 팁 사이즈가 1에서 한 2 마이크로 정도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좀 타이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셀 멤브레인을 좀 더 쉽게 이렇게 투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팁 표면에 이제 리피드를 같이 코팅을 해서, 포스포 리피드를 같이 코팅을 해서 셀 멤브레인을 좀 부드럽게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측정을 하는 거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셋업과 동일하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제작된 PT가 얼마나 잘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피겨 2에서는 각각 도핑에 따른 노이즈 레벨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센시티비티를 측정을 했는데요. 피겨 2A를 보시면 여기 도핑 타임에 따라서 변수가 도핑 타임이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노이즈가 많이 생기는지 혹은 적게 생기는지, 또 센시티비는 얼마만큼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를 결정을 했는데, 여기 실험 결과에서는 딱 그 기준이 4초였던 것 같습니다. 4초보다 더 낮게 되면은 도핑이 좀 덜 되면서 커런트가 좀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4초보다 또 너무 오버하게 되면은 신호를 좀 과하게 받아들이면서 주변에 있는 노이즈까지 읽어드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저자는 딱 그 기준을 4초로 잡아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그것보다 짧은 시간 도핑을 했을 때, 그리고 그 4초보다 길게 도핑을 했을 때, FET에서의 FET의 이제 트랜스 컨덕턴스를 측정을 해봤을 때 딱 4초일 때가 가장 측정하기 좋았다. 이렇게 해서 그 값을 활용을 해서 이후 실험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C의 경우에는 이제 게이트 볼테이지나 드레인 볼테이지를 다르게 하면서 FET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였었고, 마찬가지로 네, 이런 다른 그 볼테이지에서 좀 우수한 그 컨덕턴스를 보였다라고 우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결국은 FET를 제작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2D와 3D를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있는데요. 이게 버클링, 그러니까 펼쳐져 있는 상태, 그리고 유연 기판을 놓아서 줄어들어서 이제 3D 형태로 됐을 때 이 컨덕턴스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도 추후에 신경 신호 혹은 뭐 다양한 세포에서 발생되는 전기 신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겨 2를 보시면은 그 전후의 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 통해서 어, 그 구조가 2D에서 3D로 바뀌더라도 충분히 세포 내에 있는 전기적 신호를 읽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F에서는 이제 살린의 그 FET를 실제로 담궈 가지고 담그기 전과 담근 후에 이제 변화를 측정을 했는데, 살린의 이제 담그게 되면은 당연히 그 전극 표면에 이온들이 많이 몰리면서 컨덕턴스가 높아지긴 하지만 그게 있고 없고에 대해서 크게 차이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좀 스테이블하게 이 어레이들이 작동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겨 2 G의 경우에는 세포의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어, 뭔가 이온이 익스체인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한 환경인데 그러한 다이나믹한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신호도 만든 FET 어레이가 잘 디텍션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인데, 지금 R 오버 F 타임의 경우에는 이제 인위적으로 전극 그 전기 신호를 올렸다가 내렸을 때 이제 FET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실험인데, 초록색이 인위적으로 이제 가해준 전기 신호고 검정색이 FET에서 나온 아웃풋 그 값인데 좀 유사하게 좀 따라간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개 이상의 되는 FET를 다 동일하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라이징 되는 부분에서도 크게 오차가 발생하지 않았고, 세츄에이션 되는 부분에서도 크게 그 인풋 값과 많이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걸 통해서 굉장히 빠른 신호도 잘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제작된 FET 어레이를 그럼 실제로 세포가 그럼 잘 세포에서 신호를 잘 읽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HL1 셀을 기반으로 해서 FET에서 전기 신호를 직접 얻어 보았습니다. 얻었을 때 굉장히 여기 5번째 셀의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패치 클램프로 얻은 결과이고, 위에 4개의 결과는 해당 논문에서 얻은 이제 FET 어레이에서 얻은 결과인데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에서 얻은 결과가 굉장히 좀 유사하게 얻었다. 그래서 지금 해당하는 어레이들이 인트라셀룰러 시그널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모니터링을 레코딩을 하고 있다라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간헐적으로 이렇게 튀는 현상이 있기는 한데 저자들은 요거는 이제 세포를 키우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약간 노이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네오나탈 셀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우스 셀에서 얻은 심근 세포에서도 패치 클램프와 비교를 했을 때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굉장히 신호를 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D 형태의 이제 어레이에서 그 팁 부분에 포스포리피드를 이제 코팅을 했다고 했는데, 그 코팅을 함으로 인해서 세포에 잘 인설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설션 하기 전 그리고 4번의 반복된 인설션에서도 크게 그 컨덕턴스가 줄어들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통해서 디바이스 자체가 굉장히 스테이블하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 이 세포 내 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게 활성화되는 것만 모니터링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조금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칼륨 이온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듐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채널을 블락킹하는 약물을 처리를 했고, 약물을 처리하게 되면 당연히 그에 의한 이제 전기 신호가 감쇄하게 될 건데, 그 감쇄하는 것도 이 어레이에서는 어, 디텍션을 함으로써 어떤 세포 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온의 뭐 변화에 따른 세포의 구동 변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줬었습니다. 둘 다 이제 약물을 처리하기 전후에 따라서 이제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이제 세포 하나가 있으면 그 세포 안에서 생기는 전이 변화에 대해서 보여줬다면은 이 세포가 여러 개가 이제 매트릭스를 꾸려졌을 때 세포끼리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특히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심장세포나 아니면 저희 연구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의 경우에는 더 주변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세포 내뿐만 아니라 세포끼리 뭔가 전이가 전달되고 하는 것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냐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10개의 어레이를 만들고 그 각 꼭지점 여기 북서쪽, 북동쪽, 남동쪽, 남서쪽 이렇게 4개의 꼭지점에서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을 빵빵빵빵 이렇게 가해줬습니다. 가해줬을 때 각각의 지금 위치에 있는 각각 좌표에 있는 FET 어레이들이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활성화되는지를 통해서 컨덕턴스를 측정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북서쪽에서 먼저 자극이 되면은 1,1에서 먼저 활성화가 되고 그 옆에 있는 2,1과 2,2의 전기 신호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연결돼 있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컨덕턴스가 전달이 되면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세포에서도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전기 신호가 도달하는지에 대한 값들을 좀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D의 경우에는 만약에 세포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약간 간헐적으로 약간 부정맥 같은 신호들이 빠방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호들은 없어지고 오히려 각 좌표에 있는 값들과 이제 코릴레이션 되는 경향을 좀 보였다라고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좌측 하단에 있는 이 데이터에서 검정색은 세포와 세포끼리 신호를 주고받는 인터셀룰러 값이고, 빨간색의 경우에는 여기 그 세포 그 현미경을 찍어봤을 때 인트라셀룰러 레코딩입니다. 이게 하나의 세포에서 이제 전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딱 보는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은 인터셀룰러,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끼리 이제 컨덕턴스의 경우에는 지금 속도가 39.3, 37.5, 35.9, 35.1 정도의 이제 벨로시티를 가지는데, 이 빨간색의 값,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의 컨덕턴스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냈을 때 182 마이크로미터로 굉장히 좀 빠르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어레이를 통해서 세포 내의 전도성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잘 측정을 했고, 얘가 인터 값인지도 명확하게 좀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은 어, 앞에까지 보여드렸던 값은 이제 2D 셀인데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인비보와 굉장히 유사한 환경인데 이게 3D 티슈에서도 그러면은 어, 이 전도되는 거를 명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그 렛에 있는 그 심장 티슈를 적출해서 총 128개의 BT 어레이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루프가 총 이제 3개가 있는데 이 각각의 루프는 좀 높이가 좀 다른 형태 가지고 있고 각각의 약 40개 정도 유닛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신호에서 44%는 인트라셀룰러 레코딩을 했고 34%는 익스트라셀룰러 레코딩을 했고 나머지 22%는 뭐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에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세포 하나하나에 대한 값이다 보니까 신호를 얻기가 쉬웠는데 이게 올간에서 얻은 티슈다 보니까 일부 세포의 경우에는 이렇게 반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이넥티브한 형태로 신호가 나왔다고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브로드하게 이제 액션 포텐셜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 스케일 벨로시티 그러니까 좁은 지역에서의 각각의 이제 컨덕턴스 그 벨로시티를 측정을 해 봤는데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약 20 마이크로미터 퍼 밀리세크의 속도를 가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얘네가 이제 큰 3D 컨스트럭트다 보니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 곳에서 그 얘네가 전도되면서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좀 넓은 범위에서의 벨로시티를 측정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봤을 때는 이제 한 10.9, 11.8, 12.2 마이크로미터 퍼 밀리세크 정도로 굉장히 천천히 도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로시티 값만 통해서 얘네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는 공간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의 경우에는 이제 FET를 3D 형태로 만들어서 라지 스케일의 어떤 그 측정 도구를 만들었고 이게 굉장히 좀 하이 레졸루션 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 기존의 그 패시브 일렉트로드와 달리 좀 앰플리튜드를 좀 명밀하게 얻을 수 있었다는 게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세포끼리 혹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정기적인 이온 플럭스라든지 아니면 정기적인 신호 등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뭐 오가노이드라든지 뭐 스페로이드 같은 이런 3D 티슈에 대해서도 충분한 신호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게 해당 논문의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논문이 나온 지가 꽤 됐다 보니까 이제 21년부터 지금 26년까지 뭐 소프트웨어 AI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발전이 엄청나게 빨리 됐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좀 못 담은 것 같은데 지금 발전하고 있는 AI 툴과 결합된다라고 하면은 신경세포든 혹은 뭐 심장세포든 좀 더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